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백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 있죠. 네, 오늘 사진은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뭔가 도시락 사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요. 미얀마 전통 비빔밥인 샷잠이라는 음식인데요. 네. 미얀마. 네, 지난 4월 21일이었죠. 이 미얀마 민주주의 후원 성금을 마련하는 미얀마 도시락 판매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겠어요. 네. 미얀마의 민주주의도 응원하고 또 미얀마 전통 비빔밥도 먹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네. 미얀마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아니 근데 이 미얀마 시민이나 또는 이제 전북도에 보면은 미얀마 유학생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 전주 시민단체가 5월 달까지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모금 운동을?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저희는 또 이곳에서 마음을 보태보겠습니다. 자, 각자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주시죠. 네, 익산 영등동의 한 식자재 마트가 개점 한 달여 만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과 그리고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최근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서 1,5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거나 또는 학대를 당하는 반려동물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현장일에서는요, 유기견의 마음을 치료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최범기 동물행동 심리치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인구 유입 정책 중에 하나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올 2월 말 익산에 문을 연 식자재 마트가 갑자기 문을 닫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납품했던 납품업체와 또 건설업체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1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마트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익산시 영등동의 한 식자재 마트. 지난 2월 25일 영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당일날 여기가 막 확 뒤집어졌어요. 우리 가게가 한 줄 하고 물건 들고 왔어요. 아니요,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쉬어요. 아니 이제 아예 이렇게 닫았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초 개점 한 달여 만에 돌연 문을 닫은 해당 마트. 내부에는 몇몇 상품과 박스들만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오픈했는데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오픈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당 마트. 건축비도 10원도 안 주고 납품처도 10원도 안 주고 해갖고 경매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건 빼가려고 이쪽 마비가 됐어요. 물건 남은 놈이라도 갖고 가려고. 하지만 마트가 폐업을 하며 마트에 물건을 납품했던 업체들은 수억 원대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70여 명의 직원들 역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심지어 요금조차 내지 않아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 제작진은 마트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다수의 피해자와 만나 피해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여기서 캐시랑 뭐랑 물품이랑 해가지고 그 직원이 물건도 못 받았다네. 잔고상으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은 4,159만 원 정도 돼요. 1억이요. 1억. 처음에 2억 한 5천 몇백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때가 한 9천 물려가지고 3억 5천. 보증금 3억과 판매금 한 3천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아마.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죠. 22억 조금 넘어요. 22억이요? 예. 금액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마트 공사를 금액이네요. 담당했던 건설업체는 물론 물품을 납품했던 수십여 곳의 납품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 저당을 잡힌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규모가 한 150평, 200평, 300평 식자재 마트 이런 데는 주 단위 결제보다는 거의 말일 결제를 해요. 매번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장사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해갖고 물론 자금을 받고 이제 파는 대금이 있을 테고 은행에서 받은 돈들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은행에서 대출 자꾸 늦어진다. 기둥 세우면 돈 준다. 판넬 붙이면 돈 준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죠. 마트는 40여일 동안 영업을 했지만 그때 발생한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과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최하로 70군데에서 1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 대금은 물론 마트 입점을 위해 낸 수억 원대의 보증금마저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 보증금은 수년 동안 그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이걸? 내 돈 잘못돼서 속 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서먹원천이지 평생 봉급생활에서 그 돈 모기가 쉽겠습니까? 어쨌든 심정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니, 억대잖아요, 억대.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해당 마트. 그런데 이 마트가 개점 한 달여 만에 갑자기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이곳에 마트가 생길 때부터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큰 마트가 여기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떨어진 식자재 마트 있고. 인근에 무려 4곳의 대형마트가 있는 곳에 입점한 해당 마트. 처음부터 마트 부지로 부적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저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무모하게 한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게 했죠. 지상 3층 규모의 해당 마트. 인근 마트 관계자는 내부 구조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 고객이 들어갔다가 2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연동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본인이 구매했던 제품 놔두고 2층으로 올라가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쇼핑을 해서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두면 직원이 화물 엘리베이터에다가 상품을 실어줘요. 그럼 사람은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서 내가 구매해놨던 상품이 오면 그걸 가지고 계산대로 갔어요. 뭔가 되게 주차장이 복잡하네요. 앞에 있고 건물이 뒤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건물이 앞에 있는 구조 무빙업구가 꼭 필요했을 건데 쇼핑을 위해서 네. 2, 3층이 엘리베이터로만 작동되는 시스템 저렴하게 공급을 하거든요. 주류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제일 싼데 다시는 배송을 안 해요.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알면서도 비싸게 배송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조합을 일체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건 돈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파격적인 경품 행사를 진행한 해당 마트. 인근 마트 관계자는 이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오픈 시점에서는 경품을 걸질 않았거든요. 근데 오픈 후에 뭐 자동차니 하여튼 스타일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몇천만 원어치 경품을 걸었어요. 돈도 못 준 상태에서 이 몇천만 원 되는 경품을 또 걸었단 말이죠. 이상하네요. 실제 올 3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에도 진행된 경품 행사. 마트에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서로 달랐던 것. 이름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식자재 마트. 마트 대표는 평택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A씨. 하지만 익산마트는 본부장으로 알려진 B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주식회사 대표 아래로 사내이사로 알려진 서너 명의 운영자들이 있는 상황. 팀 체제로 운영된 해당 마트. 그렇다면 이들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것은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의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봤을 때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줬었어요. 고의부도를 내려고 한 사람들이 자기 형 집 담보를 해서 보증보험을 발행을 해줬어요.
고의성은 없을 거라는 일부 관계자들. 반면 일부 피해자들은 마트 운영자들이 계획적으로 부도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전기가 단절이 됐어요. 전기 한 달 만에 끊는 거 아닙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한전도.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냈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으로 얘기해지는 거죠. 정말 장사가 안 돼갖고 한 1년, 2년 지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는 상태가 그때쯤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운영상 어렵거나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처음부터 석연치가 않네요. 고작 한 달여 만에 마트가 폐업한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마트 관계자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며 피해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처음 오픈할 때 많이 희생을 해가면서 만약에 원가가 뭐 2만 원이면 그냥 9천 원에 물건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손님을 확 끌게 해서 매장 담당자한테 환심을 사면 내가 그만큼 거래가 편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답답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트 대표와 운영진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는 잘못했다. 는 자기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했다. 는 시킨 대로만 했다. 평택이라는 대표하고 익산시장 이 대표 사이에 뭔가 이권 다툼이 있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현재 해당 마트 직원들의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또 익산경찰은 일부 납품업체가 고소장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그 납품업자들 피해본 거 고소 들어온 거 수사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고소장 들어온 것만 하니까. 고소건에 관련된 거 말고는 다른 조사 계획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트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한 제작진, 폐업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고소 지금 접수돼서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피의자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요. 저희 관련돼서 그 관련된 조사 받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 같고. 마트가 폐업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조사 먼저 받고요. 그 관련된 건 이제 어느 정도 윤곽 나오면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실질적 대표였던 본부장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대신 전 직원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이렇게 차리기 전에 그 본부장 밑에서 일을 했었는가 보더라고요. 같이 평택에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트를 폐업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자금적으로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마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이랬으면 좀 시간이 걸릴지는 이제 정상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자금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으니까. 이익금을 챙기려고 의도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마트를 문을 열었다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 누구보다 속이 탈 피해자들. 이들이 법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이 있을까요? 물품대금 채권처럼 사실 정말 사인과 사인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거라고 한다면 회사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뭐 법인 파산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 채무자들에게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해버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에 회사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미비하죠. 현재 해당 마트는 익산의 한 금융권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 피해 구제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익산시. 피해자를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처음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얼마나 이제 피해를 봤을지 그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참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 법률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조사 결과 마트 대표를 비롯한 운영진들의 운영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로 유입되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은닉했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최근 사기 가담자들이 피해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중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진 것. 취재 도중 제작진은 마트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대략 67명 피해 근로자가 확인됐고요. 1억 6천여만 원 정도 피해 금액이 듭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저희 노동부에서 체불금품 확인을 확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자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참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도 건설과 물품 납품 업체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대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뚜렷한 대책 없이 오늘도 이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잠도 한 일주일 정도 못 자고요. 신부전 사기 진단받고 작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돈 받을 사람도 지금 혈압이 터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처벌이 말 그대로 정말 세다고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처벌이 약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올래. 돈 횡령하고. 다 얼마나 그런 마음고생이 식인 거예요, 심하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지능적으로 사기치는 놈들은 엄별을 해야 돼요, 엄별을. 영업 한 달여 만에 100억 원대 이상의 피해만 남긴 채 폐업한 익산의 식자재 마트. 그로 피해자들의 일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트 운영과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마트 폐업에 고의성은 없었는지 폐업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피해자가 다양하고 또 규모도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트 공사를 담당했던 건축업체를 비롯해서요. 근무했던 70여 명의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 물건을 납품했던 업체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마트에 육류나 수산물을 업체가 입점을 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 입점을 한 업체들은 그 보증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자영업자분들 참 힘드신 분들 많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속상하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규모도 상당한데 모두가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순을 좀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직원들은 그나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업체 피해자들이죠. 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대표는 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 경매를 진행한 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대책팀을 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